그 정도로 체감 차이가 크다는 의미죠. 전환하면 뭐가 얼마나 바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꾸면 후회는 거의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친절한 연지씨 김연지 팀장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손 4세대로 바꿔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누구는 무조건 바꾸라 하고 누구는 절대 바꾸지 말라 하고 정말 헷갈리시죠? 특히 매년 조용히 오르는 보험료 때문에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환하려니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바로 실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과거 세대 실손의 진짜 장점과 설계사들도 놓치기 쉬운 현재 실손의 단점까지 완전히 정리해서 비교해 드릴 겁니다. 지금 실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신 후 결정하세요. 판단 기준 오늘 확실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실손 보험 전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문자를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바로 보험료가 2만원대에서 7만원대로 오른다는 문자죠. 이 정도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실제 어제 상담해 드렸던 고객님은 26만원가량 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오르면 누구라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진짜 충격적인 건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더 오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장이 조금 나빠져도 싸게 가는 게 낫나?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전환 후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죠. 제가 실제로 들었던 말들인데요. 자기부담금 조금 늘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바꿨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보험사에 민원 제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체감 차이가 크다는 의미죠. 전환하면 뭐가 얼마나 바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바꾸면 후회는 거의 100%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이렇게까지 후회하게 되는 걸까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실손 보험이 세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흐름부터 아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9년 10월 첫 실손 개혁이 이루어진 이래로요. 실손은 5번의 개정이 있었고요. 주요 특징에 따라 4개의 세대로 구분합니다. 각 개정들마다 세부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큰 변화를 꼽는다면 2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부담금이 생겼을 때입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부담금이 0원이었는데요. 2009년 10월 이때부터 10%, 세대를 거듭할수록 20%, 비급여는 30%까지 늘어났죠.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의 인상폭은 당연히 높았고요. 자기부담금이 없는 1세대 실손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번 갱신할 때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2013년 4월에 도입된 재가입 조건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보험료만 오를 뿐 보험 내용의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즉 내가 가입할 당시의 조건이 쭉 유지됐죠. 그런데 2013년 이후부터는 5년 혹은 15년마다 현재 기준의 실손으로 다시 가입되도록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재가입 시엔 자동으로 조건이 바뀐다. 원하지 않아도 지금보다 안 좋은 조건으로 갈 확률이 높다.
있다. 실손보험은 개정이 될 때마다 보장이 계속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5년, 15년 주기로 그 당시의 실비로 전환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변화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자기부담금 증가보다 체감상 훨씬 더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위주와 상관없이 보장이 떨어지는 구조, 이게 바로 2013년 재가입 조건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보험료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니와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동으로 실손이 전환되기 때문이죠. 실손 전환을 고민하셔야 되는 분들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고요. 특히 2009년 10월 이전에 1세대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이죠. 여러분, 실손 전환의 정확한 의미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바꾸는 거지 뭐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실손 전환은 기존 실손 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보험사에서 새로운 실손을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전환할 때는 까다로운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환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전환 후 6개월 내 병력이 없다면 원래 가입했던 실손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원상복구 환원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전환 후에 주요 병력이 생기면 그 순간부턴 영영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잘못 바꾸면 그 조건으로 평생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손 전환은 그냥 싸게 바꾸는 선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될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핵심 포인트.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환 후에 후폭풍이 정말 큽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세요. 이 4가지가 전환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 전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보상의 범위입니다. 현재는 보상이 안 되는데 1세대 실손에서는 보상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수 치료, 주사 치료, MRI 등과 같이 요즘 특약으로 분리되는 비급여 치료 특약에 횟수 제한이 없다입니다. 현재는 도수 치료와 같이 말이 많았던 치료들은 따로 특약으로 분리되어 횟수 제한을 두고 의사의 의학적 필요성을 두고 판단하는 등 다소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1세대와 2세대 실손에서는 따로 특약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횟수 제한이 없으며 다소 유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할 사항이겠죠? 두 번째는 산업재해사고와 교통사고의 50% 보장입니다. 일반적인 실손 의료비에서는 산재 사고와 자동차 사고는 중복 보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손은 내가 병원에 냈던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기에 산재 사고는 산재 보험에서,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주니 내 돈이 안 들어가면 못 받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걸 보상해주는 특약이 1세대 실손에서는 있었습니다. 바로 1세대 실손에만 있는 일반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인데요. 일반상해 의료비라는 특약에서는 자동차 사고, 산재 사고가 한 사고당 50%까지 보상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고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0% 보상이라고 해도 그 금액이 꽤 큰 거죠. 청구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을 갔다 왔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100%, 실비에서 50%가 또 나와서 치료비보다도 더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해외 진료 보상입니다. 1세대 실비에서는 해외 병원 진료도 일부 보장이 가능한데요. 해외여행 중 병원을 갔다 왔다면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치료 시엔 단순한 치료 시에도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오죠. 현재 4세대 실손에서는 해외 진료가 보상이 안 되지만 1세대 실손에서는 산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5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짧은 여행차, 해외를 나가시는 경우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장기 해외 체류를 목적으로 두신 분들이라면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미용, 건강검진, 치과 등은 해외에서도 불가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1세대 실손은 입원 치료 시 자기 부담금 없이 냈던 돈 모두 완벽하게 실손해서 보상이 되었고요. 통원 시에는 자기 부담금 5,000원만 내면 100%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2세대에서는 입원 시엔 10% 자기 부담금이 생겼고 통원 시에는 병원에 따라 만원에서 2만원과 10% 중 큰 금액의 자기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현재 4세대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었죠. 4세대의 자기 부담금은 급여와 비급여가 다른데요. 급여는 통원 시 병원에 따라 만원에서 2만원과 20% 중 큰 금액, 입원 시에는 20%입니다. 비급여는 통원 시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입원 시에는 30%가 책정되고요. 여기에 비급여 3종이라고 해서 MRI, 도수 치료, 주사제 치료가 따로 특약으로 분리되었는데요. 자기 부담금은 비급여와 동일하게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그리고 한도는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4세대의 자기 부담금이 1세대에 비해 20%에서 30%, 2세대에 비해서는 10%에서 20%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험료 차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 자기 부담금의 차이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보험료가 싸졌으니까 뭐 이 정도만 받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요. 상급 종합병원 1일 통원 치료로 전체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급여 치료비가 3만원, 비급여 치료비가 4만원이 나왔고요. 거기에 비급여 주사제 치료가 3만원이 나왔습니다. 만약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다면 통원 시 자기 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9만 5천원이 보상됩니다. 그런데 4세대는 얼마가 나올까요? 4세대 자기 부담금이 급여가 20%고 비급여가 30%니까 그냥 생각하셨을 땐 그래도 70% 이상은 보상되지 않을까? 한 7만원 정도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단 2만원만 보상됩니다. 아니 왜 2만원만 보상이 될까요? 일단 급여 치료에서 상급 종합병원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고요. 그래서 만원이 보상되죠. 그리고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비급여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치료가 같은 비급여니까 자기부담금이 한 번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각각의 따로 적용됩니다. 즉 비급여 치료에서 3만원을 빼면 만원, 주사제 치료에서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빼면 보상되는 금액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은 소액 통원 치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소액 통원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시면 큰 후회를 할 수 있겠죠?
실손 전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 포인트는 자기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자기 부담금 상한제란 연간 치료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의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즉 내가 내야 할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전액 실손에서 보상되는 제도입니다. 1세대 실손 의료비는 자기 부담금이 0%기 때문에 상한제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2세대, 3세대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나는 4세대로 전환해도 보상받는 금액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세대는 시기에 따라 10에서 20%, 3세대는 급여 10%, 비급여 20%,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 자기 부담금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2세대, 3세대, 4세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자기 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만약 치료비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요. 원래 2세대 실손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4,500만 원이고 자기 부담금은 5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3세대에서 자기 부담금은 1,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자기 부담금 상한제로 자기 부담금은 200만 원까지만 내고 2세대, 3세대 모두 4,800만 원이 실손에서 보상되는 것이죠. 그럼 4세대는 자기 부담금 상한제가 없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한도도 똑같이 2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차이는요. 그 한도가 급여에만 적용되고 비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치료와 신의료기술과 같은 내 몸에 리스크가 덜 가게 하는 치료가 많은 치료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기 부담금 30%는 매우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수 치료, 주사제 치료로 자주 통원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을 모르고 실손 전환을 하게 되면 큰 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손 전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네 번째 포인트는 바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선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2013년 3월 이전에 실손은 가입 만기까지 보장 내용 변경이 없고요. 보험료만 자동 갱신되는 조건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의 4세대 실손과 비교하면 자꾸 오르는 보험료가 무색할 정도의 정말 중요한 조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의 4세대 실손은 5년을 주기로 재계약이 됩니다. 보장 조건이 5년마다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앞으로 개정 논의되고 있는 5세대 실손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비중증 치료에 대한 보상이 대폭 축소되는 등 보장의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4세대는 5년 뒤면 자동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조건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자주 또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손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네 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전환하게 될 4세대 실손은 가장 먼저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 축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는 연간 횟수 제한이 생기고요. 산재, 자동차 사고, 해외 진료와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보상 자체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차피 잘 안 쓰니까 상관없지 않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가 매우 비쌉니다. 그런데 1세대 실손은 이걸 50% 보상해주죠. 그래서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담금입니다. 4세대 실손의 자기 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로 높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건 이게 특약별로 각
각각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금액 자체는 소액이더라도 병원 방문이 잦은 분들은 체감 부담이 훨씬 큽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부담금 상한제의 변화입니다. 기존 실손은 치료비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4세대 실손에서는 비급여 치료에 이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MRI, 도수 치료, 신의료기술 치료처럼 비급여 비중이 높아질수록 실제로 지출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5년마다 바뀌는 재가입 구조예요. 현재 실손은 5년마다 지금 기준의 실손으로 자동 전환이 되는데 지금까지 실손이 개정될 때마다 보장이 좋아졌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가입 구조가 오히려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손 전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인데요. 물론 4세대 실손의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보험료가 확실히 저렴하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인되는 제도도 있고요. 또 급여, 비급여가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보장되기 때문에 한도는 오히려 넉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장되지 않았던 정신질환 부분까지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도 장점이죠. 결국 중요한 건 나한테 어떤 실손이 맞느냐입니다. 병원 방문 패턴, 건강 상태, 보험료 차이, 비급여 사용 여부, 이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전환이 유리한지, 유지가 유리한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놓치는 건 없는 건지, 어떤 보험이 좋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맞는 건지, 보험에 대한 고민은 정말 다양할 텐데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저희 친절한 연지 씨한테 연락 주시면요, 여러분들의 고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듣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이 고민되시는 분들, 나에게 꼭 맞는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